아, 제가 이 행사를 매년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3년 전에 제가 레코드 퓨처에 입사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드렸을까라고 오늘 슬라이드를 찾아보니까 어서와 인텔리전스는 처음이지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강연을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예. 오늘은 한 3년이 돼서 3년 동안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거기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면 가장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준비를 한 내용들은 오늘은 다크웹에서 사실 CTI를 얘기를 많이 할 때 다크웹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CTI 얘기하기 전에 다크웹 모니터링 솔루션 필요하지라고 하는 얘기로 사실 이 제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크웹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이 어떻게 보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다크웹에 어떠한 정보들이 올라와져 있고 그들은 거기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정보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중간에 보게 되면 서브 주제로 인텔리전스 레드 시큐리티라고 되어져 있는데 레코드 퓨처는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보안에 여러 가지 보안이라고 하는 모델을 많이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도 뭐 제로 트러스트라든가 여러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보안 모델에 인텔리전스를 연동하게 되면 조금 더 보안을 강화할 수 있고 기존에 쓰고 있는 것보다 한 차례 높은 수준의 보안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유수에 있는 그 신용카드의 CISO 분하고 미팅을 하게 됐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 CISO님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저에게 들어온 게 있었어요. 사실은 이 자료는 그 전에 자료가 준비했던 부분들인데 어제 CISO 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는 물론 인텔리전스를 판매하러 간 영업 대표죠 사실은 그렇게 됐는데 그 CISO 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보안 솔루션들 많이 쓰고 있어. 그리고 많은 좋다고 하는 제품들을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 내가 판단하건대 지금에 있는 보안 제품도 우리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냥 과거에 차세대라고 하는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과거에 했던 그런 방법만 가지고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분의 생각은 뭐냐면 지금 쓰고 있는 우리 직원이 보안을 하는 직원이 조금 더 이 제품을 잘 쓸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 오늘 나왔던 인시던트라고 만들었던 그 이벤트가 정말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사항인 건지 아니면 어제 나왔던 인시던트가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들인지 중요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내가 볼 때는 우리 직원들이 그런 위험도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그걸 판단하려면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CTI 벤더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시던트가 뭔가 IP가 나왔는데 그 IP가 이게 정말 중요한 IP인 건지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무시해도 일반적인 그냥 스캐닝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APT 공격자들 아니면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북한, 이란, 중국 이런 공격자들이 스캐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지에 따라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른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나의 주제는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들 지금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되게 중요한 게 아닐까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한 부분들을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은 제가 기사를 발췌해 놓은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왼쪽에 있는 관련된 부분들은 실제로 다크웹상에서 올라오고 있는 포스트된 내용들의 스크린샷이기도 하고 기사의 신문 기사에 가져온 거기도 하고 최근에 나왔던 이제 카스퍼스키 랩이 실제로 이제 분석했던 데이터인데 이 내용의 타이틀만 보게 되면 카스퍼스키 랩이 무엇인가를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는데 그 분석된 내용 중에는 신용카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 분석 내용의 쭉 내용들을 읽어보게 되면 공격자들이 악성 코드를 가지고 탈취를 해나갔다. 그런데 그 안에 신용카드 정보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강연이 많이 되어 있는지를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제가 오늘 얘기할 내용들 중에 하나가 보게 되면 임포스틸러라고 되어 있죠. 정보를 탈취해 나가는 임포스틸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오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화면은 최근에 나왔던 기사 중에 과거에는 오라클에 있는 레가시 시스템에서 계정 유출이 발생이 됐는데 사실 점점 상당히 많은 정보가 유출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부분들이 600만이라고 하던가요? 주장은 600만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600만 데이터이긴 한데 크레덴셜이긴 한데 아주 오래된 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기도 하고 제가 쓰고 있는 패스워드는 거의 한 5개로 꼽거든요. 저도 항상 어디에 나가서 보안을 얘기할 때 야 동일한 패스 쓰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많은 사용자들이 그걸 다 기억할 수도 없고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거 아니면 다음 거 아니면 다른 거. 피싱 사이트를 만들게 되면 아마 그 사람이 패스워드를 틀렸다고 하게 되면 제가 쓰고 있는 5번 정도는 충분히 제 패스워드를 그냥 알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습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들의 계정 유출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계정 유출은 사실은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자격증명인 거죠. 유출인 거죠. 계정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아이디를 보통 말하게 되는 건데 이 자격증명은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아이디가 뭐고 윤광택이야. 저는 닉네임을 패트릭을 많이 쓰는데 패트릭이 내 닉네임 아이디고 그다음에 패스워드는 뭐 패스워드 내가 지정한 부분들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유출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 제 앞선에서 얘기했던 부분들 중에 공격하는 부분들이 앞에 침투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VPN도 아까 보이기도 하던데 거기에 대한 계정 탈출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어렵지 않게 공격자들은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다크웹에서 쉽사리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정말 중요하냐면 이 리포트는 아마 최신 자료가 이제 4월 말 정도에 또 나올 것 같은데 버라이즌에서 만든 데이터 브리치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하는 매년 나오는 보고서이거든요. 사실 트렌드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2년 전, 3년 전에 얘기했었을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2022년 그 전년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정 유출이 침투로 이용되는 부분들이 공격을 확인해 봤더니 50%가 넘었어라고 하는 얘기를 가장 많이 했거든요. 침투를 진행할 때 있어서 50%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보게 되면 크레덴셜 맨 위에는 그 오렌지색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줄어들었거든요. 보고서에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냐면 공격자들이 크레덴셜을 사용해서 공격을 실제로 많이 했지만 그 다음 연도에는 무브아이티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들 거기에 하드코딩 되어 있는 그 취약점들을 통해서 공격을 많이 진행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레덴셜을 통해서 침투된 사항이 조금 더 감소가 되어 있다라고 지금 보고서에는 만들어져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번 달 말 정도에 나오는 1년치 리포트에 어떤 트렌드로 다시 이 보고서가 만들어질지 사실 되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많이 침투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되어 있고 또 많이들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중에 취약점 가지고 하는 거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상당히 적은 수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많이 얘기했던 제로데이들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고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자산을 보호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부분들이 어느 공격자들은 제로데이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크웹에서는 이런 식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제가 다른 부분도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여기 보는 것처럼 야, 나 어디에 들어가는 VPN 계정이 있는데 얼마야. 그다음에 원격 데스크탑 들어가는데 계정이 얼마야. 그리고 그 회사의 규모가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크다면 더 비싸게 부르고 작은 회사라고 하면 더 싸게 부르고 이런 형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들은 이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생각보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조금 있긴 하지만 600불, 900불, 1000불씩 하고 있게 되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항상 얘기들을 많이 할 때 얘기하는 부분들이 제가 사례를 한 2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게 털렸어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보는 것처럼 맨 위에 나와져 있는 부분들 첫 번째 나오는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추정하는 건 거긴가 해킹을 당했을 것이다. 해킹을 당해서 거기는 데이터베이스가 왕창 다 털린 다음에 뭐 나갈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어쨌든 마켓에 팔아야 되는 거죠. 현금화가 뭔가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전 슬라이드 보여드렸던 것처럼 야 이거 데이터 우리 얼마만큼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아이디 패스워드인 거고 이 데이터가 다 갖고 있는데 이거 살 사람 그게 얼마야 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런 게시가 뜨자마자 저희 같은 CTI 벤더들은 다크웹을 여러 가지 소스를 다 보고 있다가 이런 데이터가 올라왔습니다 라고 탐지를 하고 고객한테 알려드리기도 하고 이 관련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보통 이제 알려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라클이 만약에 쓴다고 얘기하게 되면 CTI 벤더들이 오라클 데이터에 고객이 유출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실제로 누군가가 사갔다면 아까처럼 뭐 5,000불이든 6,000불이든 그걸 사갔다게 되면
해당되는 다크웹 사이트에서 그 정보가 없어지죠. 일반적으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샀다는 얘기는 그 정보를 내려달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들은 뭐 그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받았다 하게 되면 현금화를 시도하게 되어 있겠죠. 이런 예가 제가 최근에 나와져 있던 이 자료를 만들 때 있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저에게도 매일매일 이메일로 어디가 털려서 무슨 내용이 올라져 있다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누가 무슨 제로데이 취약점이 공개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너무나 많은 양이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내용을 읽어볼 수도 없습니다. 그럴 시간조차 존재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딱 올라오게 되면 여기 여러분들이 보기에 있는 왼쪽에 있는 화면들은 다크웹에서 게시한 내용이 되고 거기에 보게 되면 댓글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만약에 다들 댓글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고 국내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올라오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똑같이 해당되는 사이트가 어딘지 찾아가지고 거기에 댓글들을 달기 시작합니다. 너 그게 진짜 맞아? 그러면 샘플 줘봐. 몇 개를 줘보면 내가 정말 그게 맞은지 안 맞은지 알게 하게 될 거야. 그래야 내가 그 돈을 지불할지 않을지 알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부분들을 많이들 노력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잘 모를 때 저 공격자가 저 게시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긴 하지만 CTI 벤더 입장에서는 저 게시자가 언제부터 활동을 했는지 어디를 털어서 예전부터 게시를 했는지 소위 말해서 저희도 신뢰도라고 하는 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저 게시자는 신뢰도가 높아. 그 높다고 하는 의미는 저 게시자가 올랐던 내용들 자체는 진실일 가능성이 많아.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만큼에 대한 평판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CTI 벤더 입장에서는 저 공격자들이 저렇게 올라놓은 데이터를 뭐 5,000불이든 10,000불이든 뭐 1비트코인이든 그렇게 달라고 얘기하게 되면 저희는 구매하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공격자가 어떤 행위를 보일지도 모르고 또다시 저게 디지털로 문서화가 된 적인 거기 때문에 또다시 사용될 수 모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구매라고 하는 부분들을 권고를 하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일단 올라온 부분들은 사실 컨트롤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게시물을 보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저기 올랐던 시간이 좀 됐었으니까 정말 어떤 내용들로 여전히 지금 드레드에 만들어져 있을까라고 해서 해당되는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 게시물이 브릿지 포럼에 올라왔던 건데 그 게시물은 없었습니다. 되게 짧은 시간인데 실제로 저게 거래가 돼서 된 건지 아니면 게시자가 다시 자기가 내린 건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가봐서 어떤 부분들을 더 얘기하고 있나라고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저렇게 치고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아까에 관련된 부분들은 보통 다들 기사화 나는 부분들이죠. 예, 저도 여기에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기사를 발췌하면서 사실은 고객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서 선택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무용들은 기사화가 나서 브랜드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죠. 두 번째 사례는 아까 얘기했던 카스퍼스키 랩이 임포스틀러라고 하는 그런 악성 코드에 의해서 유출됐던 내용들 중에 그들이 하는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게 된 건데 첫 번째 임포스틀러라고 하는 부분들의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게 되면 그 감염된 PC에 있는 기본적인 모든 정보들을 악성 코드 종류마다 다르긴 하지만 스틸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 가져갑니다. 가장 많이들 좋아하는 게 뭐냐면 크레덴셜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디 패스워드. 예전에는 트로이 목마라든가 키로고라든가를 통해서 타이핑하는 부분들을 기록했다면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죠. 거의 웬만한 모든 제품들은 웹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브라우저에 여러분들의 아이디 패스워드는 그냥 캐시로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관리만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임포스틀러라고 하는 악성 코드는 여러분들에게 감염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크레덴셜을 모두 다 가져갑니다. 그것뿐만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프로세스 정보라든가 호스트명이라든가 악성 코드 위치라든가 그 컴퓨터가 세팅되어 있는 로케일이라든가 되게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것들은 내 문서함에 있는 파일명을 다 스크린샷도 가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악성 코드는 노트북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고 있는 화면을 찍어서 가져가기도 해요. 그래서 사용자의 모습이 화면에 보이기도 하죠. 그거는 악성 코드가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죠. 그 정보들을 가지고 그들은 판매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 두 번째 있는 것처럼 다크웹에 제가 예제를 보여드리긴 할 텐데 다크웹에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나 어디 거 계정 가지고 있어.
이거 원하는 사람 나한테 얘기하게 되면 팔 거야. 가격은 얼마? 보통 10불. 대부분은 다 10불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정이 뭐 VPN 뭐 여러분들의 회사 도메인을 할지라도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임포스틸러에서 하는 부분들은 거의 다 10불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급자로 간다면 여러분들이 타겟팅하고 있는 회사에 VPN 장비가 있다고 하게 되면 호스트명만 알게 되면 검색하게 되면 10불이면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는 똑같이 해당되는 정보를 탐지하게 되면 고객님의 호스트명, 도메인이 언급되는 게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임포스터에 의해서 악성 코드에 털렸던 거고 그 정보가 지금 다크웹 사이트 어디에 어떤 정보가 게시가 되어 있고 금액이 얼마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보들을 보이고 있죠. 저희는 그걸 알려드리죠. 그런데 그 내용들을 받아보게 되면 사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의 보안 담당자로 하게 되면 할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털렸는지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냥 어느 계정이 있다라고 하면 얘기하고 있지 저 계정을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불에 사면 공격자는 그 정보를 다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거를 매번 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 의미가 있죠. 우리께 뭔가 털린 게 있구나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안의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만약에 일반적인 유저들이 들어간 사이트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VPN, SSL VPN, RDP, 그다음에 버추얼 데스크탑 이런 데에 들어가는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임직원만 들어가고 있는 사이트에 유출되어 있는 호스트가 명이 있다면 그것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임직원이 털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때는 어쩌면 10불을 내고 사야 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라 공격자가 사게 되면 여기 보는 것처럼 다크웹에서 거래가 되게 돼 있고 거래가 되게 되면 아까처럼 게시 포스트한 사람은 다시는 판매하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의 신의 성실에 의해서 해당되는 게시물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공격자는 그거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침투라는 걸 하게 되겠죠. 자기가 노렸던 부분들을 침투라고 하는 걸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제가 지금은 저희 포털에서 보여주는 화면이 보게 되는데 이렇게 약자로 되어 있거든요. 얘가 지금 ISP가 어디야. 그리고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거고 사이즈는 얼마야. 내가 갖고 온 데이터의 사이즈가 얼마야.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가격은 얼마인 거고 그리고 몇 가지 여기에 예제가 나와져 있죠. 밑에 쭉 나와져 있는 것들은 내가 훔쳐온 크레덴셜 릭이 어느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 저기 보시게 되어 있는 로그인 패스워드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 쿠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익스파이어되지 않은 부분들 쿠키 값까지 포함되지 있는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 예는 총 975개의 도메인을 훔쳐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총 제가 카운트를 해봤더니 975개가 가지고 있고 패스워드랑 그다음에 쿠키가 물론 이제 아이디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정보를 지금 다 10불에 판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이들 봤던 것처럼 다크웹 덤프하고는 조금 달라요. 많은 CTI 회사들이 크레덴셜 릭이라는 게 정보를 드립니다라고 하게 되어 있고 그 정보를 찾아서 드린 게 여기는 덤프의 예인데 이것은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스크린샷 했던 부분이 되는 건데 여기는 덤프예요. 덤프는 아까 전 크레덴셜 임포스틸러에 의해서 유출된 PC에서 털린 게 아니라 어떤 공격자가 저렇게 어디에선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저렇게 아이디 패스워드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왕창 만든 테이블로 만든 다음에 어디다가 뿌린 거예요.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한번 저렇게 던지게 되면 또 다른 다크웹 사이트는 자기 사이트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위해서 저걸 가져다가 또 재탕합니다. 또 그거 가져다가 또 재탕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 같은 벤더들은 해당되는 계속 다크웹 사이트를 계속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저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찾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인덱싱해서 고객님의 정보가 이런 정보가 유출되어 있습니다라고 보통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마 똑같이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검색을 해가지고 알려드리면 내 것도 유출되어 있는데 하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저렇게 다크웹 덤프나 페이스트 사이트에 올라져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는 맞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0% 이상은 나 저거 지금은 안 써. 예전에 썼던 거야. 지금 저 패스워드 규칙 봐. 우리 회사의 규칙이랑 맞지 않거든.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때는 저 내용들을 주게 되면
뭔가 저 일일이 저 대응을 몽땅 다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시간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소요가 된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선순위의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계정이 한번 털렸던 부분들은 아까처럼 스피어 피싱으로 이용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유효한 것들도 존재하고 있는 거고 재사용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봐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들은 다 뽑아서 실제로 유출했던 유저들에게는 반드시 알려주고 더 이상 이 해당되는 패스워드는 사용하지 말라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는 제가 패스워드는 재사용한다고 했죠. 가끔 기사를 보게 되면 패스워드 스토핑 공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최근에 했던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A라고 하는 사이트에 저런 데이터 가지고 저기 아이디 패스워드가 덤프 다 뿌려버리고 B라고 하는 이커머스 사이트에 또 한번 해보고 C라는 이커머스에 또 한번 뿌려버리고 그러면 먹히는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이커머스를 운영하고 계신 보안 담당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어느 순간인가 로그인 페일리어가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들이 존재해. 그 IP 재차단해. 왜? 패스워드 스토핑 공격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스틸러라고 하는 인포 스틸러라고 하는 멀웨어가 정말 왜 위험한가를 보통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해킹이라든가 악성 코드에 의해서 감염이 되게 되면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지금 10불에 판매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 있고 저게 함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일련의 수순을 가져가게 되는 건데 많은 부분들이 저렇게 임포스틸러에 감염되어 있는 사용자에 왜 감염됐나를 봤더니 거의 다 공짜, 무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시리얼 키 제너레이션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패치하는 부분들. 요즘에는 저는 윈도우즈를 많이 사용하지 않긴 하는데 무슨 뭐 단넷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하는 이유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거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을 때 사실 많은 부분들에 저렇게 임포스틸러라고 하는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눈에는 보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대가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PC의 모든 정보를 같이 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공짜가 아니죠. 이런 부분이 가장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있는 저희 포털에서 조금 더 보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노출되어 있을까를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저렇게 날짜가 표시가 되어 있고 아이디는 뭐였어? 이게 그냥 이메일이 포함되지 않은 아이디가 있을 수 있기도 하고 4번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되어 있는데 저렇게 보는 것처럼 그냥 아이디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저 아이디가 어디에 로그인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어차피 훔쳐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패스워드가 되어 있고 패스워드는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화면상에는 지금 익명화 아스타 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클리어 텍스트로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악성 코드 위치라든가 시스템, 호스트 정보 이 부분은 저희 같은 벤더들이 고객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 부분만 인덱싱을 해서 보여줬을 뿐이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임포스틸러의 종류에 따라서 가져가는 정보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원본 데이터를 보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요약 정보를 보여드리긴 하지만 사실은 원본 데이터까지 지금은 고객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 디텍션 데이터하고 익스플로레이션 데이터라는 게 존재하는데 저 임포스틸러는 자기가 백신에 탐지가 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계속 다운로드 받습니다. 한번 내가 감염시키고 난 다음엔 기본적으로 몽땅 데이터를 다 가져가고 일정 시간 돼서 또 가져가고 3번, 4번, 4번 들키기 전까지는 계속 정보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임포스틸러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패스워드를 주기적으로 바꾼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임포스틸러는 계속 최신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유출되는 부분들의 계정들을 보게 되면 점점 정말 여기 프레시니스라고 하는 거는 유니크한 패스워드가 얼마나 많아질까 정말 많아지게 유출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에 얘기했던 패스워드 덤프하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차별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공격자들이 임포스틸러에 의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시트 서버에 다 마련하게 되면 그 정보들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크마켓에 판매하게 되는 거죠. 그 형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검색할 수 있고 어떤 부분들까지 공개가 되어 있는지 해당되는 걸 다 찾을 수 있고
검색을 해서 하게 되면 아까처럼 10불이야? 10불이라는 내용만 비용을 주게 되면 그 계정들은 내가 도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여기 보시는 부분들 자체는 얘기들 많이 하는 부분들이 우리는 아이디 패스워드만 하지 않아. 지금 아이디 패스워드가 아니라 OTP도 쓰고 있거든. 또는 다른 부분들에 조금 더 인증을 강화한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있거든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 부분들이 쿠키 값으로 매번 OTP의 값을 묻지 않죠. 일정 기간은 그 해당된 첫 번째 OTP를 통해서 인증이 완료되게 되면 인증이 됐어. 액세스 그랜티드라고 하는 부분이 남게 되면 쿠키 값으로 해당되는 정보들이 남아있게 되는데 저 쿠키 값도 그대로 공격자는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익스파이어되지 않은 쿠키 값은 공격자가 얻게 되면 OTP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거 그냥 가져다가 써서 들어가게 되면 인증이 통과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보안 장비는 그대로 우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악성 코드, 임포스틸러에 의해서 유출됐던 데이터를 봤더니 그중에 40% 이상은 실제로 쿠키 값을 다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패스워드를 바꾸고 안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빠르게 해당되는 것들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쿠키 값의 익스퍼션 데이터를 얼마만큼에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판가름이 침투에 대한 부분들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 판가름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보안을 강화해가지고 인텔리전스 오덴티케이션이라는 걸 적용했어. 그래서 사용자가 쓰고 있는 랩탑, 맥OS인지 윈도우즈 버전인지 아니면 쓰고 있는 브라우저, 크롬인지 사파리인지 이런 버전 또는 내가 쓰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조사하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하도록 만들어져 있어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공격자들은 똑같은 정보들을 가져서 똑같이 에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공격자가 임포스틸러 데이터를 가져가게 되면 아까 말했던 임포스틸러에 감염됐던 PC처럼 똑같이 에뮬레이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설사 그 PC가 공격자의 PC가 다른 PC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또 다른 챌린지 너 다시 인증해야 이런 얘기는 하지 못한다는 거죠. 제로 트러스트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 번 인증한 거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가서 또 한 번 챌린지하고 또 이상하게 되면 또 챌린지하라고 이런 부분들을 우회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큰 형태가 될 수 있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유출됐던 데이터를 보게 되면 맨 밑에 있는 것처럼 거의 요즘에는 웹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부분들이 웹 형태의 계정 유출이 가장 많은 게 되어 있고 VPN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로 가장 핫하게 데이터가 유출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트로이 목마, 키로고 예전부터 했던 거였고 임포스틸러도 새롭지도 않은데 사실 기존에 그럼 쓰고 있는 우리가 많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백신은 왜 탐지하지 못할까 보게 되면 개인용이나 기업용이나 기업용은 더 다른 테크놀로지를 써서 잘 막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전히 저 백신들을 우회하면서 데이터를 훔쳐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스크린샷은 보여드리지는 못했을 텐데 프로세스명도 보이기 때문에 그 PC, 털렸던 PC에 보안 제품들이 뭐가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유수의 외국 회사들 또는 국내 회사들 여전히 제품 백신이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포스틸러에서 안전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탐지되는 것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 부분들 자체를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되어 있는 거기도 하고 또 하나의 특징은 악성 코드가 예전에 비하면 사실 윈도우즈가 되게 많았거든요. 가장 많은 부분들이 윈도우즈에 되게 많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맥이라는 걸 썼을 때는 불편한 부분도 있었는데 컴퓨터가 되게 너무 빠른 거예요. 윈도우즈만 쓰다가. 그리고 맥에 대한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맥에 안티바이러스 설치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더 빠른 형태로 컴퓨팅을 이용을 했었는데 보신 것처럼 지금 맥 OS를 타겟팅하는 임포스틸러도 너무너무 많고 몇몇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맥이 정말 주류인 고객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맥에서도 여전히 털렸던 계정 정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임포스틸러의 부분들이 맥에서도 똑같이 면피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살짝 얘기했지만 글로벌 이슈죠. 어디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정말 많고 아마 오늘 제가 저희 부스에 계속 있을 텐데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 계정이 털린 것 같아 라고 한다든가 이러면 제가 제 컴퓨터에서 조회를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계정이 되든 아니면 개인 사적인 게 되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저한테 찾아오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의 계정들이 털렸던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털린 게 아까처럼 다크웹 덤프에 올라져 있는 내용들인지 아니면 임포스트에 털렸던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끔 제가 행사를 할 때 그걸 하게 되면 몇몇 분들이 오시게 되면 가장 흔한 예로 집에 있는 PC가 다 털렸습니다. IP는 공유기의 IP였어요. 그래서 집에서 PC 털린 거기 때문에 그 한 사람 전에 오셨던 분의 담당자의 계정 정보도 다 털렸고 가족, 부모님들, 그다음에 자매들 있던 내용이 전부 다 털렸는데 그런 정보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곧바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요 CTI라고 하는 회사에 근무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은 임포스터는 여전히 새로운 게 아니었고 여전히 참고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새롭게 최근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덤프가 뭔가 다른 형태를 보고 있는데 멀웨어 콤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로 뭔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들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크웹에 해킹이라든가 임포스터에 감염이 되고 그다음에 로그인하는 도메인들을 판매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정말 판매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될까? 여전히 계속 게시가 되고 있을까? 팔겠다고? 그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판매가 좀 더 빨리 돼야 쿠키 값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갖고 있지는 않죠. 4일, 일주일, 14일 정도가 대부분일 텐데 많아야 한 달? 그렇게도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 그 이전에 뭔가를 판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OTP라고 하는 부분들을 쓰는 것들도 우회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 시간이 어떻게 될까도 저는 궁금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공급자가 저기서 판매되지 않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 판매되지 않은 내용들을 아까처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멀웨어 덤프로, 콤보 리스트로 공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텔레그램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크웹 사이트에, 포럼에. 다른 부분들은 뭐냐면 아이디 패스워드가 된 게 아니라 여기 콤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 아이디 패스워드가 어디에 사용되어 있는지 도메인, 로그인하는 도메인까지 이 세 가지 리스트를 가지고 그냥 던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패스워드 덤프라든가 페이스 사이트에 올라오는 부분들은 정합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데이터는 정확한 겁니다. OTP를 쓰고 있지 않다면 아마 이 인프라를 인증, 오덴티케이션이라고 하는 인증을 또 다르게 뭔가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냥 사용자는, 공격자는 저 내용을 가지고 아이디 패스워드만 치고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포털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여러분이 고객님이 사용하던 데가 아닌 다른 위치에서 PC에서 로그인한 정보가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경고가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지 않는다면 사실은 놓치겠죠. 이런 부분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는 똑같이 앞에 있었던 것처럼 탐지를 하고 있고 두 번째에서도 탐지를 해서 내용들을 봤더니 임포스터로에서 감염됐던 그 정보가 거래가 다 되지 않거나 그렇게 되면 공격자는 저렇게 멀웨어 콤보 리스트로 공개를 하더라.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디 패스워드가 그대로 먹히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 인증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임포스터가 훔쳐갔던 다양한 정보들까지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장 그냥 미니멈으로 필요한 아이디 패스워드, 그다음에 도메인까지는 공개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거죠. 멀웨어 콤보라고 하는 그런 리스트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당장 저 해당되는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중간에 제 서브 타이틀로 인텔리전스 기반의 보안을 하게 되면 가능한 부분이 뭐가 있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전에는 저렇게 두 번째 했던 것처럼 CTI 벤더가 야 어디에 로그인하는 도메인이 판매가 되고 있어. 그걸 탐지해서 알려드렸고 지금 주고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트렌드가 돼서 멀웨어 콤보의 리스트가 텔레그램에 올라져 있는 게 있습니다. 페이스 사이트에 올라져 있는 게 있네요. 물론 저기 말고도 기터브도 있고 되게 다양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서 탐지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제가 아까 바로 전에 보여드렸던 내용들 자체는 2024년 11월 13일에 콤보 리스트로 덤프가 떨어진 거였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CTI 벤더들은
저렇게 임포스틸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2022년 7월 18일 날 탐지가 된 게 있고 그 해당되는 PC는 7월 16일 날 감염된 게 있습니다. 지금은 2년 3개월 전에 CTI 벤더가 탐지했다고 사실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많은 고객사를 해보고 데모를 통해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저렇게 임포스틸러에 감염이 되고 난 다음에 5개월, 일반적으로 5개월 정도 전후에 저렇게 콤보 리스트로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들 자체가 사실 갭이라는 거죠. 그 전에 저런 부분들을 탐지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콤보 리스트까지라도 탐지하지 못한다면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면 공격자들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안 장비를 우회할 수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나와져 있죠. 22년에 나와져 있더라. 그리고 이 데이터는 2번 정도 돼 있다. 여기 맨 위에 익스포저 1,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저 악성 코드는 2번 정도 PC에서 데이터를 훔쳐간 거예요. 한 번 털고 2번 턴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인덱싱 된 부분이 되게 되어 있는데 각각의 내용들 언제 털렸던 부분들인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처럼 해당되는 털렸던 PC의 기본적인 정보가 나와져 있죠. 호스트명, OS 정보, 그 다음에 악성 코드에 어떤 악성 코드에 있었던 부분인지 그 내용이 나와져 있고 요 밑에가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나와져 있네요. 여기 보게 되면 해당되는 IP도 보이게 되는데 이 IP가 한국에 할당되어 있는 IP이기도 하고 다시 이 IP를 가지고 CTI 플랫폼에 조회를 해보게 되면 이 PC에서 털렸던 계정은 저 맨 위에 올라오는 것처럼 218, 239, 224, 60일에 대한 IP에서 털렸던 건데 거기에 털렸던 계정이 보는 것처럼 157개의 계정 유출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본인들이 어디 얼마만큼 쓰냐에 따라 다르겠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얘기는 700개가 넘었던 거게 되는 건데 저 얘가 지금 실제 사례를 제가 최신 자료를 가지고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기 보는 시스템 저 PC는 157개라고 하는 계정 유출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IP가 집에 사용하는 IP인 것인지 라우터의 IP인 건지 방화벽의 IP인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방화벽 외부에 있는 공인 IP 달고 나가는 IP인 것인지 그 내용들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까지 장황하게 얘기했던 부분들 다크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마켓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들은 무엇을 팔고 있고 거기에 올라오는 정보들이 어떤 것들이 중요한 정보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거든요. 맨 첫 줄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내용들이 더 중요할까? 덤프는 정합성이 제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덤프로 뿌려지는 부분들은. 그것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멀웨어 콤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새롭게 공격자들이 저렇게 덤프로 뿌려지고 있는데 멀웨어 콤보인 경우 아이디, 패스워드, 도메인까지 나와져 있는 경우는 거의 100%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스가 저렇게 임포스틸러에 의했던 소스였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포스틸러에 대한 털렸던 정보들을 알 수 있다면 그거는 내용들이 거의 근거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처리를 해야 될 부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항상 털렸던 사람이 털립니다. 좀 이상해요. 그분의 인터넷을 사용하는 습관이 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쓴다고 얘기하게 되면 회사에서 가장 많이 유출됐던 사람은 누구인 건지 쭉 뽑게 되면 그 사용자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고 더 이상 저 패스워드는 이미 한 번 다 인터넷상에 유출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패스워드 스토핑 공격에 이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직원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것처럼 별도의 교육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겠죠.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예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 조직에는 어떤 들이 정말 위험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자 한다면 최근에 만들어진 부분이긴 한데 저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기 액세스웨어 리포트어라고 하는 부분들을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를 넣고 그 회사에 되겠죠. 회사를 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서머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드립니다. 거기에는 어떤 계정이 좀 유니크한 계정이 있어. 어드민이라는 계정이 있어. 어드민스트레이터 계정이 있어. 마스터라고 하는 계정이 존재하고 있는 게 유출된 게 있어. 또는 VPN, SSL VPN 이런 유니크한 부분들의 호스트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서머리에서 만들어지는 위협 보고서가 있는데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우리 조직에 어떤 위험들이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언제든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이 나시면 부스에 오시면 제가 저희 플랫폼에서도 기능들을 확인해 드리고 하겠습니다.